여기 억지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울분을 토하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직전 그녀는 정체불명의 전광판을 보게 되고 이내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레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양궁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 후 영국 양궁협회에서 일하며 청소년 양궁 선수들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과 함께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오라는 협회의 지시를 받게 되었죠. 이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한국은 양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였거든요. 심지어 한국과 영국협회는 서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측에서는 저희의 훈련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기도 하고 저 혼자 아이들을 잘 인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 측에서는 제가 한국어로의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협회 소속 한국인 직원과 아이들을 붙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보다 3일 먼저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였어요. 일단 입국 수속부터가 말도 안 되게 빨랐는데 아직도 수기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영국 공항과는 달리 한국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곧바로 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입국 수속보다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로 향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나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서는 뭔가를 판매하는 잡상인이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대중교통에서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요금도 내지 않고 탑승해서 승객들에게 협박을 하며 강제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강매는커녕 모든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떠들지도 않고 이어폰을 끼며 정숙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상했어요. 아무리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고 있다지만 지하철 내부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내부 공기도 이상하리만큼 쾌적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마치 일반 가정집 소파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창문이 깨지거나 문이 고장나서 열린 채로 방치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심지어 천장에서 뭔가가 가동되길래 저는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저게 대체 뭐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는 현재 한국 지하철에서 시범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중이라며 지하에서도 최적의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공기청정기는커녕 약쟁이들이나 노숙인들의 묻지마식 범행 때문에 창문이 깨지거나 문이 고장나서 열린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하의 매캐한 공기가 그대로 승객들의 호흡기로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 문제라는 핑계로 지하철 수리조차 안 되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지하철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반 가정집에서조차 구비해두기 힘들다는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두다니 저는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 수준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하게 경기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제게 가이드를 해주기로 한 태훈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훈 씨는 일단 식사부터 하자며 자가용을 이용해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태훈 씨가 골목 깊숙한 곳으로 이동할수록 그가 대체 뭘 하려고 골목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가 싶어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번화가 길거리에 차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주차 공간이 있는 번화가 외곽 지역에 차를 주차시키고 번화가까지 수십 분은 걸어와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태훈 씨는 대체 뭘 믿고 번화가 골목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건지 저는 그의 답답한 행동에 약간의 화마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다 못해 태훈 씨에게 지금 뭐 하냐며 항의를 하려고 한 순간 저는 태훈 씨의 행동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구조물 앞에 멈춰서더니 난생 처음 보는 기계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기겁을 하며 그에게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태훈 씨는 그런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며 근처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곳에 차를 주차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계식 주차장이라니 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조차 없기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구조물 속에 들어간 차량은 정말로 지상층에 위치한 주차 공간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공간 활용 능력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혼잡하고 공간이 도무지 없어 보이는 좁은 골목길의 번화가에서도 어떻게든 공간을 만드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차를 놓고 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타는 의미조차 없어지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서 간장게장 백반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은 전통 음식이랄 게 딱히 없고 음식의 선택폭도 굉장히 좁은데요. 한국에서는 개로도 이러한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요리 하나 시켰는데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찬들까지 맛볼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수준 높고 다채로운 음식들에 정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만족할 만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전 답사를 해보기 위해 다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돌아온 태훈 씨는 그저 정체불명의 기계만 만지작대더니 이내 돈도 내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에서는 직원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지불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주차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태훈 씨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양심 없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나라라면 구태여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태훈 씨는 이러한 제 잔뜩 찌푸린 표정을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두꺼운 낯짝에 기가 찼고 지금 주차비도 내지 않고 도망간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태훈 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주차비를 안 내다녀? 방금 전 기계식 주차장은 키오스크와 센서로 운영되는 무인 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계를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주차장이 직원 없이도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영국의 주차장에서는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조는 틈에 차를 털어가고 차량 창문을 깨부수고 귀중품을 털어가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범인은 당연히 못 잡으니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범죄가 일절 없는 듯 차를 지키는 직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애초에 직원이 없음에도 양심적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나 양심적인 태훈 씨에게 도리어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있을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고 못 믿는 척을 했죠. 그러자 태훈 씨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안 그래도 오늘 병원에 갈 예정이었다며 그렇게 못 믿겠으면 자신과 함께 병원이나 들르자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차장 이야기를 하다가 웬 뜬금없이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으나 그렇게 그와 함께 한국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의 공용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소름마저 돋아버렸죠. 왜냐하면 이곳 공용주차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지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는데 역시나 요금을 받는 직원이나 주차요원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신 한국의 주차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 주차장에는 초음파 센서와 자동유도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기계가 알아서 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주차요원 없이도 곧바로 빈자리에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훈 씨는 이곳 주차장에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회원 정보를 저장해두면 굳이 차에서 나갈 필요도 없이 저절로 주차 시간을 계산해서 결제까지 완료된다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이는 미래 기술을 설명해주는 태훈 씨를 보고 정말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거운 동전까지 들고 다니며 계산을 하고 직원이 주차 시간을 속여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 감시까지 해야 되는 영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게 태훈 씨는 무사히 차를 주차한 뒤 안과로 향했는데요. 한국은 의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도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국가, 협회, 직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인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하고 그것마저 이미 수많은 예약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평생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한국인들은 의료 시스템마저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니 저는 이런 복지강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사실 양궁 선수였던 제가 조기 은퇴를 결심하고 협회 직원으로 일하게 된 이유도 제 갑작스럽게 나빠진 시력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건강검진은 꿈도 못 꿨고 결국 교정 시력마저 나빠지자 은퇴를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반인조차 저처럼 꿈을 포기할 필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니 저는 뭔가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까지 흘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태훈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한국의 병원에서는 대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지 그는 곧바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보니 저는 그동안의 제 영국에서의 삶에 알 수 없는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태훈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몹시 당황하며 저를 달래줬고 그렇게 저희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태훈 씨는 그럼 한국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제안에 그저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며칠 후에 한국에 입국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저인데 도대체 어떻게 라식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영국에서 라식 수술은 비싼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심해서 라식 수술을 해주는 의사나 억만장자들조차 안경을 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는 고맙지만 그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 같다는 말을 건넸죠. 그런데 태훈 씨는 그런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한국에서 라식 수술은 그저 감기 주사 맞는 것만큼 굉장히 쉽고 간편한 수술이라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한국의 시력교정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더러 이 병원에 안경을 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딨냐며 한국에서는 안과의사 선생님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전부 다 라식 수술을 한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기로 했고 놀랍게도 상담 직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제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상담 직원은 한국으로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어느 안과를 가든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녀가 말한 수술 비용은 영국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며 심지어 수술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영국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평소 같았으면 그녀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는 정말로 외국인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한국으로 단체로 의료 관광을 온 프랑스 스포츠 선수팀까지 있더라고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곧바로 수술 결정을 해버렸고 그렇게 다음 날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수술은 1분 만에 끝나버렸는데요. 태훈 씨가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식사까지 챙겨주는 등 제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준 덕분에 저는 하루 동안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는 성공적인지 저는 그동안 본 적 없는 맑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고 일어나서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영국인들은 열악한 의료 수준 때문에 시력교정 수술은커녕 안경도 비싸서 그저 눈을 개슴츠레 뜨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누리며 편하게 살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는 대체 부족한 게 뭔가 싶어서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력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태훈 씨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아이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훈련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 양궁이 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훈련은 뒷전이고 그저 선수촌 식당의 맛있는 한식들에만 정신이 팔리긴 했지만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식 양궁 훈련을 체험하며 어쩌면 저도 아직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눈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훈련을 이어나가다 보니 뭔가 예전의 기량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훈 씨는 자신이 훈련을 도와주겠다면서 전지훈련을 마친 뒤 다시 한국으로 오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고 협회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선수 생활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을 줬고 저는 한국이 제게 보여준 기적을 잊지 않고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